이번에도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이 평균 점수가 그 작년에 40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이면 40점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맞는 것 같아요. 자, 고2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고1 얘기를 해드릴 건데 고1도 마찬가지입니다. 고1도 점점점 그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어머니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웬만하시면 과학은 상위 등급을 1등급을 바라시면 학원에 보내시는 게 낫다라고, 그러니까 과학학원에 보내시는 게 낫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되게 뻔뻔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여기 제가 가리키는 학생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빈말이나 거짓말이나 홍보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학생들 한 8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시험 대비를 하면서 예측을 다 해드렸어요. 맞죠? 맞죠? 현우가? 맞죠? 네. 예, 그래서 그 점수대로 거의 예측대로 거의 잘 나왔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니들 중에서 한 2명이 1등급이 나올 거다. 그리고 3등급이 한두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2등급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적표가 지금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늘 어머니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꼭 학원에서 돈 벌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를 그냥 인강만 보거나 혼자 해도 되는 레벨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학원에서 소위 학원 다녀라 뭐 그 얘기라고 생각 안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고 선생님이 평상시에 하던 말이나 시험지하고 비교해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요번에 그 기말이 그러니까 중간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평균 이게 작년 평균 점수인데요. 요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교는 하위권이 되게 많아요. 하위권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난이도를 안 낮추세요. 그래서 요번에 중간고사 어렵다는 자제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통은 중간고사가 어려워서 평균 점수가 지금 52거든요. 수학은 아마 49인가로 알고 있고 과학은 지금 52.7인데 이게 보통은 중간고사 때 이렇게 점수가 낮으면 기말 때는 좀 쉽게 내가지고 올려가지고 맞추거든요. 숭실은 안 맞춥니다. 그냥 어렵게 돼요. 계속. 고2 때도 그래요. 저도 교육적으로 보았을 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의욕이 감소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게 과연 옳은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4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는요, 이 시험 범위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물리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이 들어가고 생명은 유전 정보의 흐름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킬러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선정하고 대성도 마찬가지고 숭실도 유전 정보의 흐름이 점점 어렵게 되는 추세예요. 다른 거 갖고 난이도를 높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특히나 유전 정보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 생투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출제를 하거든요. 아마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라고 프린트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과포의 법칙하고 유전 정보의 흐름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그게 킬러 문제가 되고 기말고사도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2학기도 비슷하게 흐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과학이 제일 어려운 학교가 숭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하는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시험문이 나온 거는 28문항에 총 100점이었고요. 문제마다 100점이 달라서 뭐 몇 번을 틀렸느냐에 따라서 석차가 바뀔 수 있었어요. 또한 난이도는 전통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 지학 순서로 난이도가 배열이 됐고요. 예, 여기에서 요게 한번 굳어지면요. 똑같아요. 근데 이 생명만 조금만 신경 써서 요번에 생명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어서 안 그랬는데 요번 기말은 생명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필로 문제는 물리에서 3문제 나왔고 화학에서 2문제 나왔고 생명에서 1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의 기본형은 요번에 그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에서는 단순한 계산이나 단위의 전환을 이해하는 좀 낯선 문제가 이쪽 보여드릴게요. 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좀 난이도가 기말도 높을 것이다. 아까 포인트는 다 말씀드렸는데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강으로는 많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인강 봐가지고 EBS 인강 봐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건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물리 문제인데요. 물리 문제 요번에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H1과 H2가 보통은 시험 문제 낼 때 뭐라고 하냐면 질량이 서로 다른 걸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걸 많이 출제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다른 데에서 물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운동을 분석하는데 특히 여기 디귿에 이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높이가 다른 데서 떨어뜨렸는데 이게 떨어졌을 때 지면에 하나가 도달했을 때 그 거리가 원래 높이의 차이와 똑같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가 요거가 포인트거든요. 요걸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가 어렵다라고 하면 답은 2번이거나 4번을 체크할 수 있는데 아마 2번 체크하는 학생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게 점점 빨라지면 이게 여기가 더 빨라져서 더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물리 문제가요. 요 문제거든요. 저도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요거 대비하라고 몇 번을 설명해주고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A와 B, C가 던져졌을 때 뭐 어느 정도 거리인가 요거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힌트가 좀 들어간다면 여기가 2칸이고 여기가 2칸이고 나머지가 여기가 8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낙하하는 시간이 여기가 1초라면은 여기는 2초가 걸려요. 그래서 1초와 2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배가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하는가 요게 포인트였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까다로운 문제는 맞고 다른 학교에서도 자주 출제하는 문제는 맞는데 제 개념을 이해하면 괜찮은 문제가 되고 아니면은 이거 대비하고 준비를 했어도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3번째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기억하고 디귿은 딱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고 디귿은 딱히 어려운 게 아닌데 니은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44.1이냐 78.4냐 245냐를 끼워 넣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혹시 어머니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옛날 물리학 배우셨으면 이게 옛날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간 기록계 점 찍어놓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거 갖고 구간 속력 구하고 구간 속력으로 평균 가속도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 어머니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때는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수월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 옛날 스타일의 문제를 안 냅니다. 근데요, 그 선생님이 이걸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니은의 숫자가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닌데 숫자를 유추해낼 수 있는가? 그게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옛날 유형의 문제들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화학 문제인데요. 그 화학 문제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마 옛날에 화학 선택하셔서 수능 시험 보셨으면 좀 아실 텐데 조개 끝번호 분의 주기 번호가 A는 1이고 B는 2분의 1이고 C는 7분의 2였을 때 각각의 원소 A, B, C, D가 뭐냐? 요거 구하는 문제거든요. 요거 솔직히 고1이 풀기엔 좀 까다로운 문제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2 문제가 맞아요. 고2 레벨에서는 기초 문제기는 한데 고1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각각이 어떤 원소인지를 유추하는 요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힌트를 주죠. A, B, C는 같은 주기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원소가 베릴륨, 탄소, 플루오린, 알루미늄, 황의 순서다라는 걸 유추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거 수업할 때 분명히 강조해서 몇 번을 얘기해 줬는데, 자, 여기에서 B로 이루어진 물질이 B가 뭐냐면 탄소거든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모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거의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흑연은 통해요.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뭐 그걸 모르면은 이제 또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왜냐하면 탄소가 비금속이니까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에서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됩니다. 예, 요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킬러 문제가 화학이 하나 더 있는데 또 길게 붙여보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한 문제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생명 문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들 옛날 경험 보시면 이거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이런 유형 문제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모의고사 유형에서 여기에서 하나만 삐끗해도 답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도 하나가 걸리면은 틀리는 문제예요.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3주차, 시험 대비 3주차에 이런 문제를 나눠주고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거는 운도 약간 가름을 하고 지능도 약간 가름을 해요. 지능이 고1, 고2, 고3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1 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낀다. 고2, 고3이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수능 문제집 보면은 그냥 흔한 문제인데 고1이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1이 1등급을 받으려면 이런 것도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뭐 요거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써드린 거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학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자제분들이 과학 과목에서 조금 곤란함을 느낀다면은 제 생각에는 인강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뭐 시험 삼아라도 학원에 맡기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 대응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만 학생이 놀라지 않고 물론 준비돼도 틀리기는 합니다. 솔직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